8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7대 할 때 그 수광욱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이 친구는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편지까지 써서 남학생인데 편지 쓰고 뭐 이렇게 선물 간단한 걸 주셔서 아니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편지에서 읽었던 내용도 좀 있고요. 자, 어쨌든 이 친구는 서울시 일반행정 9급을 합격하셨어요. 이 친구는 3개를 했습니다. 공시하면서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알바를 다니게 된 이유는 좀 집이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경매에 넘어갈 아버지가 뭘 잘못 보증하다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친구는 배경 베이스를 이야기하면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개월 공부를 했고요.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2021년 1월부터 그 중간 6월은 6개월은 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021년 6개월까지 6개월 중간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총 1년을 공부를 하셨고요. 대학은 서울중앙이권 4년제고요. 국어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수능 3등급이고 영어는 1, 2등급이었다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2등급 되지 않았나. 그다음 토익 930 정도 미국 유학을 또 1년 갔다 오셨어요. 카투사 출신인가 집이 나쁘진 않았었는데 이제 그때 그랬나 봐요. 자, 뭐 어쨌든 합격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나와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알바를 병행했다 그랬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엄청나죠? 퇴근하고 곧장 저녁을 스킵하고 독서실로 달려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동시에 졸업을 빨리 해야 했기에 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동시에 3가지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처음에는 공부하면서 진짜로 처음으로 공부하면서 뒷목이 꺾일 때까지 졸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도 이 친구한테 실제 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 친구가. 그리고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진짜 말 들어보니까. 자, 어쨌든 이 친구 공부할 때 난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이 친구를 내가 읽어주려는 이유는 이제 이 친구가 지난번 내가 이야기했지만 책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 너는 참 공부를 할 줄 아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친구 말입니다. 공시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걸 다 보려고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버릴 건 과감히 버리세요. 저도 그거 참 중요한 이야기였거든요. 두 번째, 이 말 저는 꼭 이 말. 일주일 동안 배운 것들을 주말에 꼭 복습을 해주세요. 복습하는데 2~3시간만 쓰시면 됩니다. 복습을 해보시면 알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날 배운 거는 많이 안 걸려도 5분에서 10분 정도 복습하시고요. 영어 말고 오히려 기타 과목이 좀 그런데 다른 과목에 훨씬 더 효과가 클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꼭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안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럼 뭐하게 강의를 듣냐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됐죠? 그다음 꼭 문제 풀 때는 꼭 책에 풀지 마세요. 그래야 이건 그냥 중요한 이야기 아니니까. 그다음에 인강을 들으실 때는 최대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배속으로 빠르게 들으세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급하다고 너무 빠르게 듣는 것도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고요. 뭐 다른 건 효율적으로 공부해라라는 거는 있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 친구는 수능 준비할 때 나를 알고 있었지만 다른 쌤 걸 들었대요. 이 자식이. 그다음 누구나 그렇지만 공무원 처음에 시작할 때도 다른 선생님 거를 들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제 기본기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바닥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다시 이제 듣기를 시작을 했대요. 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문법 이론을 달달 외우고 막상 문제를 풀고 틀리고 해설을 보면 아, 맞다 이거지. 근데 그건 확실히 모르는 거고 적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는 내 말에 자기도 맞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말이 자기는 이 선생님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능 때도 내 걸 들을 걸 이런 거 했다. 중요한 건 아니죠. 이 부분이 좀 그래요. 제가 국어를 김병태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김병태 쌤 강의를 듣고 혼나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중간중간에 농담을 던져주는 게 마음이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병태 쌤이 엄격한 아버지 같다면 우철 쌤은 엄마 같다고요. 성을 바꿔버립니다. 저를. 그리고 여러분 제 조언 이런 것도 도움 됐습니다라고. 자, 이제 공부법 이야기를 할게요. 이 친구 하는 말입니다. 자, 영어는 우선 단어가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표현 참 좋아요. 영어 단어는 총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이 단어입니다. 이 친구는 참고로 어휘는 제 걸 안 들었고 다른 교수님 걸 했어요. 근데 그걸 얼마 받냐? 총 80회독 넘게 받답니다. 8회가 아니라 80회독.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봤어요.
80회도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봐버리면 위치로 외워지는 게 또 있어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80회독이랑 건 똑같아요. 이 친구가 말한 80회독은 아까 제가 말했죠. 1번부터 2000 단어라 그러면 1번부터 2000 단어를 80회독을 보진 않았을 거라고. 뭐만 이해되죠? 나중에 자기가 못 외우는 것들만 헷갈리는 것들만 다시 외웠겠지. 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80회독을 봤다는 거는 보통 그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 이야기. 처음에는 데이 2일치 정도씩, 그러니까 하루에 2데이씩 외워서 일주일이면 월화수목 금을 외우는 거야. 10데이를 외우고 꼭 주말에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라고 이 친구도 그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단어책에 있는 단어들을 외웠다 싶으면 그때는 동의어 등을 함께 외워주는 걸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항상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단어는 공식 시작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요거는 저는 좀 권해드린 건 아닌데 이 친구를 했습니다. 단 초반에 영단어 외우는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 안 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영단어는 하루 종일 오래 보는 것보다 매일매일 짧은 시간에 계속 봐주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위험한 게 이건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네. 이제 문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알겠죠? 그래서 뭐 문법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가고요. 독해 이야기 할게요. 자, 모든 영어 독해 문제를 풀 때 이 글이 뭘 말하고 싶은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문학이든 영어 독해든 무조건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예. 특히 영어 독해 푸실 때 첫 문장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무조건 내가 첫 문장은 해석하고 주제를 한 단어로 잡아가겠다는 마인드로 연습을 하라고요. 실전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요. 이해됐죠? 그리고 영어 독해 문제 유형이 다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하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주제 제목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 모의고사는 시험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 시작하길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은 내 실력을 가늠하는 것이 아닌 나의 문제 푸는 스킬 및 시간 제기용으로만 푸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어려우니까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예. 심지어 저는 서울시 시험 전날 영어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점수가 40점 나왔습니다. 절대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시험 날만 잘 보면 장땡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예.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면 제가 이제 만나보니까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의지가 강하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안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보면 1년 동안 일했다고 하지만 사실 알바를 그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1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1년을 준비했다고 이 친구는 내가 볼 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진짜로 합격하는 친구들은요 확실한 건 있어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그 어떤 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주관. 물론 그 주관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를 헤쳐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당장 그러잖아요. 모의고사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전부터 푸셔도 됩니다. 저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물론 1월부터 하는 게 좋다고. 이해되죠? 근데 꼭 1월부터 해야 1월부터 안 하면 난리 나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한 달 전에도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닦아 놓고 모의고사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 이해되셨죠? 그래서 잠깐 좀 읽어드렸고요. 가끔씩은 후기들 보면 이 조회수가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댓글들이 많은 그런 건 한번 카페 가셔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도움되는 게 많아요. 다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후기를 읽을 때는 뭘 보시냐면요. 가급적 후기 제가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후기는 내가 시작할 때 나는 어떤 조건이었다. 이 친구도 지금 있잖아요. 수능은 몇 등급이었고 뭐였고 그럼 자기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완전 노배야. 그럼 이런 친구의 조언을 꼭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노배였는데 정말 점수 많이 올린 애들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만약 노배라면.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못 잡는 친구는 좀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알겠죠? 자, 끝. 그럼 갑니다.